민주당 소속 지방 의원들의 잇따른 문의가 시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 서남권 일부 지역에서 종일 초미세먼지가 나쁨을 기록되는 등 대기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올겨울에도 초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목포와 강릉을 연결하는 이른바 강우축이 국가사업에 포함되면서 국토균형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보좌관 급여 착복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나현 광주시 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시의회 윤리특위 모두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일탈 행위가 잇따르면서 내년 총선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신이 내야 할 보좌관 급여 분담금 80만 원을 11개월 동안 보좌관이 대신 내도록 한 나현 광주시 의원. 광주시 의회 윤리특위가 나 의원에 대해 징계 최고 수준인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의원으로서 지녀야 할 윤리적인 부분과 그리고 사회적으로 미치는 사회적인 파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전원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나 의원에 대한 제명이 확정되고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도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판단했다며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중징계 결정은 넉 달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 지방 의원들의 잡음과 일탈 행위는 이미 도를 넘고 있습니다. 외유성 출장으로 물의를 빚은 광주 북구와 서구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도 금품 전달 의혹이 제기된 곡성군 의원과 보건소 직원을 의회로 불러 예방접종한 의혹을 받고 있는 목포시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할 계획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민심을 얻는 데 영향을 미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비호남 지역에서 민주당 반대 유권자들이라든지 혹은 유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수도권적 민심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당 차원의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이 없이는 텃밭인 광주 전남 탈환도 어려울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전라남도의 안전지수 가운데 교통사고 분야가 여전히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전국의 안전지수 자료를 보면 전남은 교통사고 분야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고 화재와 감염병 분야에서도 4등급을 받았습니다. 목포시와 장흥군 그리고 영광군은 범죄 분야에서 5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이 어린이와 어르신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최근 3개월 동안 과속 방지턱과 단속 카메라, 건널목 보행시간 연장 등 전남 지역 627곳에 안전시설물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경찰청은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안전시설물을 집중 설치했다며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광주는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며 하루 종일 답답했습니다. 내일은 광주 전남 전 지역에서 오늘보다 공기질이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겨울하늘이 뿌연 잿빛으로 뒤덮였습니다. 도심의 건물도 맑은 공기를 뿜어내던 무등산도 답답한 초미세먼지에 갇혀 흐릿합니다. 시민들은 마스크를 쓰고도 외출이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운동은 이제 산을 많이 타는데 공기가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안 좋으면 헬스장 이용할 것 같아요. 한낮의 모처럼 따뜻했지만 야외 테라스를 이용하는 손님은 없습니다. 여기 창문 통해서 손님들 주문도 받고 음료도 이쪽으로 많이 갖다 드리는데 오늘이나 내일은 미세먼지가 많다고 해서. 추위가 주춤한 사이에 겨울의 불청객, 미세먼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 광주는 초미세먼지가 세제곱미터당 36 마이크로그램 기준을 넘어서면서 4단계 가운데 3단계인 나쁨 수준이 발효가 됐습니다.
내일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더욱 짙어져 광주를 포함해 전남까지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심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역시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와 외부로부터 오염물질이 조금씩 유입되어 현재 미세먼지가 높게 측정되고 있으며 대기질은 나쁨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일도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되어 전문가들은 호흡기질 환자나 노약자들은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외출 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은 필수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서정입니다. 강원과 충청 그리고 호남을 잇는 이른바 강호축 발전 계획이 정부의 5차 국토 종합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강호축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앞당길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정민 기자입니다. 목포에서 충청을 거쳐 강원도 강릉까지 철도로 잇는 이른바 강호축 연결.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축 중심의 성장에서 새로운 성장 모드로 강호축 개발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호축에 참여하는 광역시도는 전남을 포함해 충청과 강원 등 모두 8곳. 국토 전반의 구상안을 담는 최상위 법정 계획인 국토조합계획 안에 강호축이 포함됐습니다. 초광역 사업 기획 이 명목으로 예산을 좀 반영을 하려고 하고 조금 돼 있어서 저도 이 국가 차원에서 이 계획을 지원하는데 강호축의 핵심은 고속철도망을 2026년까지 구축해 목포에서 강릉까지 KTX로 3시간, 즉 하루 생활권으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강호축의 철도망이 연결되면 국토 균형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미래 발전에 동맹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강호축 발전 전략을 전담하는 강호축 발전 포럼은 이제 첫 걸음을 뗐다면서 철도 사업의 예타 면제 등 정부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논리를 개발하고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경제 활로 개척, 경제 통일 기반 구축이 그 핵심입니다. 강호축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로 지역 성장을 앞당기고 나아가 남북 평화 구축의 초석을 목표로 삼는 강호축이 국토 개발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전라남도 의회에서 학교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대한 교육당국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오학은 의원은 도교육청이 내년 운동장 조성 사업비로 143억 원을 책정한 반면 친환경 운동장 조성 예산은 7억 원으로 0.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이미 유해성이 입증된 인조잔디와 우레탄 등에 대한 검사를 내년 3월까지 끝낸 뒤에 추경 예산에서 사업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전남 동북권 소식입니다. 포스코가 지난달부터 출근 시간을 1시간 당겼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은 좋은데 엉뚱한 곳에서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특정 시간대에 출퇴근 차량이 몰리면서 교통체증으로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스코 제1정문 앞 오후 5시 퇴근 시각이 되자 차들이 밀리더니 도로가 금세 차들로 가득 찹니다. 입구부터 1km에 이르는 구간은 명절 고속도로처럼 차들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가다 서다를 반복합니다. 지난달 16일부터 포스코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이 1시간씩 당겨지면서 생긴 일입니다. 예전에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8시부터 5시, 포스코 직원들의 근무 시간은 9시부터 6시여서 자연스레 분산이 됐었는데 출퇴근 시간 조정으로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는 탓입니다. 시간 땡기기 전에는 정상적으로 왔지, 2배 정도, 3배까지도 늘어났지. 포스코와 광양시는 워라밸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저녁이 있는 삶으로 음식점 이용이 활성화되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했지만 정작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굉장히 시간을 땡겨가지고 문 닫고 아침 일찍이라도 바쁘게. 오히려 이제 자기들은 휴게차 빨라져갖고 오히려 늦춰져 보니까 별 차이도 없어져 버렸죠. 결국 집에 도착한 시간은. 광양시는 민원이 잇따르자 포스코 정문 앞 신호주기를 3배 이상 늘리는 등 신호체계를 정비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를 연결하는 두 다리를 넘어서는 적용되지 않아 순천까지도 교통정체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 측은 시행 초기 다소 혼잡함이 있었지만 지금은 평상시와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시로 교통량을 체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한 교통대책이 없다면 일과 생활의 균형,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근무시간 조정이 오랜 불편을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해남군 현산면 신방리 주민 79만 2천 원, 장등리 주민 38만 6천 원, 계곡면 성진마을 주민 45만 원, 반개마을 주민 36만 원, 신평마을 주민 32만 원, 문내면 목산마을 주민 30만 원, 해남읍 수성 경로당에서 20만 원, 영암군 영암읍 개신 1위 주민 34만 원, 개신 1, 2 주민 32만 2천 원, 송평 1위 주민 21만 원, 덕진면 용산 1구 주민 16만 2,500원, 금강 1구 주민 15만 5천 원, 금강 2구 주민 11만 5천 원, 우남 2구 주민 10만 원, 영보 2구 주민 6만 7,500원, 미안면 호읍마을 주민 25만 원, 선왕 1, 2 주민 22만 4천 원, 두억 1, 2 주민 19만 6천 원, 미암 1, 2 주민 18만 원, 신안 1, 2 주민 15만 원, 채지 4리 주민 9만 6천 원, 신안 1, 2 김준찬 씨와 박문용 씨가 각각 8만 6천 원, 호포 3리 주민 6만 원, 신안군 지도읍 자서마을 주민 13만 1천 원, 송악마을 주민과 송악마을 정상기 씨, 누동마을 강근원 씨가 각각 10만 원, 장호진 씨 50만 원, 장흥군 용산면 모산마을 주민들이 2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농수산식품에 대한 판로 개척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물류센터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였습니다.